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어제 말씀드린 영란은행 QT 연기설 소식입니다. 영란은행이 QT 연기설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말하며 어제 상승했던 이유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 감산한다는 소식과 현재 1년간 지속된 약세장을 지나며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무려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우량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가 없어서 예상치가 낮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에 대해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 풀이장에서 미친 상승을 보여주며 이게 찐반등인가? 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주었지만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두 번이나 잘 지지해주며 다행히 양전으로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금일 맵을 살펴봐도 워낙 풀이장에서 급등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결국 초록초록하게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초록초록하게 마감한 것과는 반대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4%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는 10년 그래프로 봐도 가장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버티기 힘든 상황 속 잘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장단기 금리차를 볼 때 10년물과 2년물도 당연히 보지만 그보다 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은 10년물과 3개월물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10년물과 3개월물은 역전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는 찾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미 기정사실언이 말이죠.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시장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루 만에 바로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영란은행이 국채 매도 연기한다는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나온 소식이 11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변동성을 고려해 단기와 중기 국채를 먼저 매각하고 장기 국채는 올해 매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결국 상승 마감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솔직히 전 하락으로 마감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어제 터진 두 번째 악재는 애플의 아이폰 14 플러스 감산 소식입니다. 애플은 일부 협력 제조업체에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에 쓰이는 부품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4 플러스는 출시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되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의 주가는 순간적으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수요는 확실히 줄었지만 이게 더 비싼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올해 버티는 여러분이 대단하신 게 전쟁과 중국 봉쇄로 인해 공급망이 악화되었고 이는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기 위해 공급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준은 미친 속도의 긴축을 진행 중이죠. 현재 우리는 역사적인 속도의 긴축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약세장에서 펀드 매니저 현금 비중은 6.3%로 닷컴 버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평균의 3배를 넘기는 상황이죠. 펀드 매니저들도 겁먹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도 99%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12개월 내 경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 비중 역시 역대 최고에 달했고 추가로 향후 12개월 내 기업 실적 역시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즉 현재의 비관론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정도의 비관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실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의 폭락 사태를 보면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시작되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실망은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좋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된 실망과 우려 속 결국 이제 기대감이 많이 내려간 것인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는 이번 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고 실적 공포의 대명사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 가입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가는 실적 발표 애프터장에서 무려 14% 넘게 급등 중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기대치가 낮아진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넷플릭스, 메타 등 이런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입자, 활동자 수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가입자 증가를 밝히며 다음 분기 가입자는 무려 450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죠. 다만 가입자 수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그 이후 가입자 가이던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실적 개선을 위해 광고를 연계하는 회원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우려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모두 급락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감이었겠죠. 역시 단기적으로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주식 시장인 듯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다음 분기 이익률이 드디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첫 회복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항공요금을 올렸는데 수요 둔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는 거의 동일하지만 올해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현재 강달러 현상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생각보다는 괜찮다 라고 판단하는 듯 싶습니다. 오늘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투자은행 매출이 무려 57%나 급감했습니다. 거기에 자산관리 매출도 줄었지만 기대가 줄어드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죠. 단기 베어마켓 랠리라도 줘서 많은 분들이 잠시 힘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장전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주요 기업으로 ASML과 프록터앤갬블이 있고 오늘 장후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은 우리의 테슬라와 랩리서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좋은 시작을 보였는데 다른 기업들이 잘 이어가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금리, 자산시장 폭락으로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잘 준비해 두었다면 그리고 잘 준비한다면 이 기회를 잘 살려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저 역시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추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웅덩이 매매법으로 이 기회에 더 매수할 수 있겠죠. 현재 웅덩이 매매법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모두 4차 매수 타이밍 15일차까지 매수하려 했습니다. 4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회에 용기를 내서 현재 매수는 적금처럼 계속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5주일 구간이 오면 매도는 부동산처럼 아주 천천히 장기 보유하다가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쟁,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인플레이션, 대공황, 경기 침체 등 역사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좋은 자산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 좀만 더 버텨보시죠. 최소 내가 5년은 보유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5주일 구간은 찾아올 겁니다. 지금 이 웅덩이 구간에서 용기 내며 고통을 인내합시다. 매수는 적금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